경험들이 우리나라 왜 제가 이제 러시아를 들어갔느냐, 그러니까 연해주 오늘 얘기가 많이 나온 프리모스키 클라이, 그러니까 연해주 지역의 남부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한반도의 원칙성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소위 이제 제가 이제 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산상이 보이고 호랑이 발자국이 보이고 반달가슴곰 발자국이 보이는 이제 금수강산. 우리가 생태계 복원을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요. 굉장히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사실 원칙성이 없습니다. 대부분 2차 리그고 사실 오늘 이제 얘기도 나왔지만 북한도 살림이 굉장히 많이 홍대됐습니다. 일부 보호지역, 사실 북한의 보호지역은 러시아 시스템을 따와서 자포베드는이라고, 자포베드니 절대 보전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IUC 카테고리 1지역으로서 굉장히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현재로서는 거의 대부분 산이 훼손되는데, 그렇다면 우리 금수강산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있어서 그러니까 러시아 연해주 42,000헥타르의 원숲을 조사를 했었고요. 베레르우스리스크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시코트 알렌 남부 지역에 있는 축구웨프카라고 그게 이제 러시아 구소련대 연구센터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러시아 살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 나왔는데, 러시아는 전 세계 살림의 한 20%, 뭐 예전에는 23% 이렇게 지금 줄은 것 같습니다. 한 20%를 차지하고 광활한 살림 면적도 있고, 특히 한대림, 오늘 이제 보레어 포레스트, 소위 타이가라고 하는 한대림, 전 세계 한대림의 60%가 러시아고 30%가 캐나다입니다. 두 나라 합치면 90%를 차지하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살림을 가지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가 러시아와는 기존에는 좀 멀었었어요. 쉽게 접근하지 못했고, 오늘 이제 두 분 러시아 교수님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여기 계시는 분 많은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은 안 좋지만 김재현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래도 누군가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와닿았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김재현 총장님께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작은 것부터 하자, 실제적인 거, 예컨대 이제 양복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좋은 주제 같습니다. 사실 제가 러시아 갈 때마다 가져왔던 게 피나무 뿌리였습니다. 굉장히 널렸거든요. 피나무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귀한 뿌리지만 러시아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때는 이제 피나무 뿌리가 뭐 수입해볼까 하는 생각도 했었고, 가시오갈피가 발이 트이고, 사실 WWF라고 아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야생보호기금 그런 단체에서는 저보고는 이제 자세를 좀 하고 수용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잣나무가 원실이 굉장히 큽니다. 직경이 한 1.4m 하고 수고 엄청 큰 그런 잣나무 원실이 있는데 잣나무를 잘 베는 거예요. 그리고 잣나무가 굉장히 목적 없습니다. 그런 걸 베지 말고 잣을 생산해서 계속 지역 주민 소득도 되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실 비목재 자원으로서도 얼마든지 협력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주제들을 러시아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사실 이런 거는 비단 러시아뿐만 아니라 사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정부 들어와서 굉장히 살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주고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양묘장은 이미 이제 각 도별로 현대식 양묘장은 이미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떤 단계냐, 그거를 다 경제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넘어갔습니다. 소위 혼농임업이라고 합니다. 아그로포레스트리, 임농복합경영, 북한식 용어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식량 안보라든지 영양 개선이라든지 이런 경제적 소득이 되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제 바투 교수님도 여러분 보시겠지만은 굉장히 몽골이 2천만 헥타르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보다 살림은 훨씬 많아요. 몽골이 이제 사막 지역인 것 같은데, 그런 몽골에 사실 북한이 관심을 가진 거는 소위 이제 비타민 나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시프로온이라고 하는 그런 비타민 나무가 굉장히 비타민이 많고 영양가 있어서 이제 경제적인 수족인데 건조한 지역이 잘 자라요. 그래서 북한이 FAO 요청해서 한 2,000헥타르의 비타민 나무 조린지를 조성했고, 그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이제 소위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가치를 올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의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몽골하고 또 같이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산림청에서도 사람들 한 100명 이상을 해외에 초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국제기구 전 세계 산림연구기관연합회라는 데 소속이 돼서 북한 산림연구원이 이제 회원기관입니다. 전 세계 600개에 되는 산림연구기관이 회원이 있고요. 오스트리아 비엔나가 본부에 있습니다. 그런 본부를 통해서 북한 학자를 국제학술회의에 초청을 했고, 그 국제학술회에서 이제 다자간 회의죠. 다자간 회의에서 만나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정보도 공유하고, 그런 정보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그 나중에 이제 북한 학자들이 다시 발표할 때 저희들 이제 자료를 인용하고 이런 걸 보면 걔네들도 정말 절실 그런 최신 자료들을 원하구나. 그러니까 더군다나 지금은 왜 그런 자료들이 더 필요하냐면 내외종들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산림재생충 미국에서 건너왔습니다. 북한은 처음 보는 병해충들, 병해충에 대해서는 사실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2019년 브라질 꾸리티바에서 세계 산림 총회 때 북한 학자 5명과 일주일동안 같이 있었는데요. 걔네들이 이제 요청에서도, 왜냐하면 북한이 그때 요청에 처음으로 러시아를 가서 그 소위 시베리아 송충 방제라든지 이런 생태라든지 제대로 배우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 2020년부터는 코로나 터져가지고 모든 논의가 중단이 됐는데 그 직전까지도 다행히 러시아 공산청에도 흔쾌히 그런 국제학술회의를 조직하겠다고 했었고, 특히 이제 12 크라스노야르스크에는 러시아 과학원의 산림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같이 실제로 현장에 와서 그런 걸 해보자. 이게 이제 제일 마지막에 저희가 협의했던 사항이고요. 2020년 1월에 거기에 이제 사실 저희가 안 되고 나서는 FAO에다가 북한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에서 FAO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국제기구에. FAO도 이제 소위 긴급 복구라든지 재해에 대해서 이제 하는데요. 북한이 이제 소위 백두산 지역에 침략 수 17만 헥타, 17만 헥타를 넘어서 이제 제주도 면적이 18만 헥타입니다. 그 면적이 지금 소위 말하는 삼송림, 예컨대 잣나무, 소나무, 아니면은 낙엽송, 가무, 이갈나무 같은 이런 침엽수들이 엄청나게 이제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요청을 했었고 또 도와달라고 했었는데, 혹시라도 금강산에 들어갈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피해를 입죠. 그래서 사실 이런 남북 간에는 기후 위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이제 산림 재난, 그런데 오늘 많이 얘기 나온 산불, 우리나라도 굉장히 심각하고 북한도 사실 산불을 어떻게 막아야 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산불이라는 병해충, 특히 산사태, 우리 우면산 산사태와 계획도 산사태를 같이 비교하면서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앞으로 기후위기의 산림 재난 대응은 오늘 많은 발표자들이 같이 했듯이 이제 공동으로 같이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이제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 이제 그런 중간에 어떤 안내자 역할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까 핫산 지역은 소위 두만강 유역이라서 북한, 중국, 러시아가 같이 만나는 국경 지역입니다. 그래서 두만미군에서 UNDP나 여러 가지 국제기구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런 특히 저는 이제 소위 러시아는 3대 국가들이고요. 특히 공부하고 약간 바투 교수님이 UNCCD 올해 17차 당사국 총회가 8월 17일부터 25일 열릴 텐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몽골도 그런 산업화가 굉장히 심각하고 여러 가지 환경 위기, 산불, 병해충이, 특히 병해충은 2021년부터 23년 동안에 한 5천 헥타 이상의 병해충이 긴급 발생했습니다. 대량으로 발생해가지고 미국이나 캐나다 사람들이 직접 데려갔었고 그 방제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왔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 비단 몽골뿐만 아니라 북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몽골 산림 청차원에서 굉장히 대대적으로 산림 병해충 방제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본 바가 있는데, 그런 어떤 경험들을 전수함으로써 북한의 어떤 산림을 실제로 지킬 수 있는, 북한이 이제 자칭 많이 심었다, 폭포를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나라도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굉장히 조직을 많이 했고요. 70년, 80년대 그 위에 지키는 것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근데 산불 감시하는 분들이 산지기 분들이죠. 절대로 못 오게끔 그런 산림 보호도 굉장히 중요한 바, 그런 부분을 북한하고 같이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조를 하신 겁니다. 특히 이 국경이 없다 보니까 북한을 거쳐서 시베리아로 가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죠.
이러한 그 문제 하나만 가지고도 한러 간의 산림운영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우리 한국도 지금 저 동남아 쪽에 있는 그 기업이 바로 유니베라입니다. 이제 유니베라가 대박을 터뜨릴 그 순간들이 지금 오고 있다고 보면 그런 차원에서 우리 저 상무님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물류, 항만 이런 것들에 대한 현재는 이제 활성화되진 않았지만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 땅이고 저희는 그런 것들도 같이 고려를 해서 앞으로 이쪽 이 연해주 지방에서 이 진출 한국재배 진출하는데 큰 공을 세우셨던 우리 고압의 장치혁 회장님이 타계하셨는데 이 장치혁 회장님 고압 같은 이제 그 회사들이 연해주 진출 1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세대인데 저희도 1.5 한 2세대 정도 되는 지금까지 현재까지 그러니까 잘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론 숲을 만들었습니다. 아까 그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러시아 대표로 피나무가 대표적인 미론인데 이 미론 숲을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하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평지에서 활동을 할 시기가 되는데 지금 또 핫산 지역의 대표적인 그 마을인 크라스키노 우리로 말하면 옛날 읍이었어요. 최재형 선생이 거기 읍장도 지냈던 한인들이 가장 많이 살았던 지역이 핫산의 크라스키노인데 그 지역에 너자도 모르는 분이 15년 전에 그러다 보니까 이 남북 관계는 남북의 그 관계만이 아니라 국제 관계 속에서의 관계이구나를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저희는 그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과 미국과 일본에도 디아스포라 코리안 네트워크를 통해서 협력 관계를 이루어야 되겠다.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남북 그리고 디아스포라 코리안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이렇게 비전 트립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중국 사막 지역에 가면 남쪽으로는 북한 그리고 왼쪽으로는 중국, 오른쪽으로는 러시아잖아요. 거기서 러시아 땅을 처음 보면서 이렇게 가깝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 한반도 남쪽에서 북쪽을 향해서 생각을 할 때 북한만 딱 있는데 북한 너머에서 북쪽을 향해서 보니까 중국 대륙이 있고 러시아 대륙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굉장히 큰 공간적인 그 확장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을 공동체 사랑방으로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 이거는 올해 사진, 작년 사진인데 2025년 그 주민들하고 함께 김장 담그는 거. 그리고 뭐 크리스마스 때 그 동네 학생들 모여가지고 행사하기도 하고 평소에는 미국 영어 배우기 전에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서 때를 기다리고 있다면 유니베라가 대박을 터뜨릴 때 저희는 또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